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합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건강한 숨, 행복한 삶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중앙대학교 내과 김원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욘디에 이제 처음 나와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중앙대학교병원 그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원영 교수랍니다. 제 주 분야는 이제 중증 치료고요. 그래서 그 지금 중환자 치료하고 더불어서 그 코로나 중환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요새 그 코로나 환자분들 많이 늘어나면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좀 병원은 어떤가요? 병원은 예, 좀 확진자가 늘어서 국민 네네.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고생을 하시고 염려가 많으실 텐데요. 네. 그 뭐 3차 파동 때하고 달리 조금 이제 그 고령층이 이제 그때는 고령층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백신을 고령자들이 많이 맞아서 그런지 지금 네. 중환자 오는 환자들도 이제 50대, 40, 50대가 아, 좀 오고 이제 그런 인공호흡기 하는 비율도 조금 줄긴 했습니다. 이제 좀 정말요? 더 잘 좀 인공호흡기 하기 전에 더 잘 버티셔서 이제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심한 환자들 인공호흡기를 하고 그래서 좀 안 걸리게 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도 백신에 힘이 있긴 있나 봐요. 빨리 네. 이제 저희 나이 때까지 내려와서 저도 얼른 맞고 싶긴 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코로나의 2차 가해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이제 폐휴증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뭐 폐가 딱딱해진다더라, 뭐 섬유화가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시작할까요? 예. 네네. 폐합병증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호흡기내과 의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합병증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폐에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이제 그런 합병증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몇 개 이렇게 분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코비드 19이라고 하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6월 10일 인터넷 그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매일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런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1억 7천만 명이 여태까지 확진이 됐고 네네. 코로나19가 시작하면서 그중에 이제 37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이제 백신 투여도 전 세계적으로 21억 명이 이제 투여를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고 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좀 백신 접종이 좀 공급 이런 게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 사망자를 제외한 이제 환자들 중에서 한 3분의 1 가량이 이제 폐섬유화에 조금 그 합병증을 갖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렇게 이제 모종의 이제 폐섬유화를 갖고 있는 환자의 수도 점차 증가해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의사가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스코비2라고 하는 게 이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그게 폐 손상을 일으키는 기전인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폐는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테니스 면적 정도 되는 폐포 꼬아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 폐포가 이제 손상이 되면서 이제 그 급성 호흡 부전을 일으키고 근데 이제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혈전을 잘 일으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스트라 이제 백신도 네네. 이제 혈전이 좀 네. 부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혈전을 잘 일으켜요. 그래서 네. 혈관을 잘 침범해서 그 폐포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혈관들을 이제 막는 그런 이제 작용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지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그 이제 우리 몸의 폐가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고 네.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걸러내는 장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산소도 모자라고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차면서 그 우리 몸이 이제 중성으로 됐는데 그 이제 산증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호흡 부전이 생기면서 급기야는 심하게는 사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 생존자에서도 일부에서는 이제 영구적인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일부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아직까지 좀 연구는 지금 많이 된 바는 없어서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가 이제 조금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긴 하는데 네네. 아직 몇 %다라고 좀 좀 하기는 집계가 되기는 좀 그건 어렵나 어려운 봐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인사를 한번 드려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념 게장 쿠폰님 들어와 주셨고, 대구랭커님, 원빈님, 아롱이님, 안남준님, 선백수님, 그리고 강나영님 들어와 주셨는데요. 진짜 코로나 너무 무섭다고 요즘에 람다 변이도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의료진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 주신 분도 있고요. 그럼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실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부검이에요. 이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사망한 환자들의 그런 이제 부검 소견인데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작년 한 해도 이제 여러 이제 부검 결과를 이제 논문으로 쓴 게 많이 보고가 돼서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네. 작년 이제 2월, 3월 이제 코로나 초창기죠. 초창기 때는 이제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7명의 환자의 부검 레포트를 보고 했었고 네. 이럴 때 이제 주로 폐 손상에 대해서 좀 보고가 많았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폐포거든요. 네. 이제 폐포가 이렇게 좀 이쁘게 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찌꺼기 같이 이렇게 좀 손상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폐 손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한 4, 5월 이제 중반기 되면은 중반기에서도 그 폐 손상 사진도 있지만 그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혈관을 그 침범하는 네네. 그렇게 그 혈전을 그 작은 동맥에 이렇게 혈전을 보이는 소견도 좀 관찰할 수가 있고 이거 이제 그 기관지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잘라서 보니까 이렇게 염증 세포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그 폐 이렇게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런 거를 좀 부검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CT예요. CT에서 이제 그 세 가지로 이제 그 가로로 보면 이제 시간에 따른 같은 환자의 변화인데요. 이제 위에는 이제 경증 사진이고 밑에는 이제 중증인데 좀 약간 이제 덜 심한 중증, 아주 심한 중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경증 사진을 보면은 이제 조금 병변이 조금밖에 없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마치 뭐 중세시대 교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좀 탁한 유리 같이 네. 그래서 이제 간유리 음영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쓰는데요. 그런 병변이 작아서 그런지 이 환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경증 환자들은 이제 그런 합병증이 별로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좀 이제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중증 환자들은 그 간유리 음영이 더 많죠. 이게 더 더 확장돼 있고 네네. 이런 소견들이 이제 좀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보통 이제 일반적인 폐렴인 그 폐경화 소견으로 좀 바뀌다가 네. 다시 또 이제 조금 더 추적 관찰을 해보면은 간유리 음영이 조금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소엽관에 좀 약간 그 선상의 그런 네. 이렇게 선같이 이렇게 쭉쭉 그어놓은 것 같이 그런 소견이 보이잖아요. 이런 네. 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파이브러스 밴드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좀 초기 섬유화 소견이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영구적으로 좀 남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이게 진짜 섬유화인지 네네. 그거는 아직은 뭐 잘 명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네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환자도 있고 남는 환자도 있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간유리 음영이 뭐 되게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양성, 악성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그 간유리 그렇죠. 이제 그 음영도? 폐암 이제 주제는 좀 네네. 다르긴 한데 이제 주로 이제 네네. 폐암에서 이제 간유리 음영이 네네. 이제 건강 검진을 우리나라 많이 하니까 네네. 이제 그런 소견이 있으면 제 분야가 폐암은 아니지만 네네. 뭐 이제 제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간유리 음영이 이제 그 추적 관찰하다 보면은 이제 폐암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 간유리 음영조차도 폐암의 초기 단계일 수가 있죠. 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걸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는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간유리 음영도 뭐 악성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럼 이제 좀 다른 네, 저희가 이제 건가요? 염증, 이제 저희는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네네. 보이는 선상에서 그렇게 네,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군요.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거고요. 네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폐암과 관련된 그런 간유리 음영이랑은 좀 다른 네. 거라고 이해를 모양은 하시면 될 것 비슷할 수 같습니다. 있지만 네네. 그 원인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증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간유리 음영이 이제 전 폐하에 걸쳐서 다 허옇죠. 네. 이렇게 막 쌀뜨물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좀 하얗게 여기 이제 까만 폐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다 이렇게 허옇게 처음에 아주 심할 때는 나타나고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폐 경화가 이제 하부에 보면은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 체중증이고
보통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고 인공호흡기를 해도 호전이 없어서 요즘 일반인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에크모라는 장치를 네네. 해야 될 정도로 그 에크모를 통해서 이제 가스 인공폐를 역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환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사망률도 한 40%로 꽤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완전히 좀 하얗게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예후가 안 좋은 네네. 거죠. 네네. 그럼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폐를 손상시키냐. 그래서 기전을 이제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폐를 손상시키는 건데요. 그 첫 번째 그 천은미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신 거를 저도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AC2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스코비2라는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 이제 AC2 표현형이 있는 세포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그래서 AC2 리셉터 이게 수용체가 많은 장기에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막 증식을 하면서 우리 몸은 이제 염증이 과하게 되면은 그걸 복구시키는 그런 보호 기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전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차단을 시키거든요. 사스코비2가 차단을 시키고 얘들 계속 자기네들에게 증식을 하면서 이제 섬유화를 이제 더 잘 일으키는 거죠. 아, 네네. 이제 두 번째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게 폐포고 이제 폐포 옆에 따라다니는 모세혈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 들이마시면 이제 그 산소가 이제 폐포까지 가서 결국 이 혈관 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혈관 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이제 이런 게 장벽이 이렇게 좀 장벽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이제 염증이 심하게 되면은 그 장벽이 무너져요. 장벽이 이렇게 헐거워지면서 이제 그 염증이 심한 그 매개 물질들이 폐포 내로 이렇게 쏟아져 이제 국물처럼 이렇게 쏟아져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폐가 뿌얘지고 아. 이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일으키면서 그 염증과 더불어 섬유화가 더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섬유화는 한번 이게 딱딱해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좀 비가역적인 거 아닌가요? 어때요? 이제 그 섬유화가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면 네. 이제 비가역적이죠. 비가역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섬유화처럼 보이는 병변들이 네. 실제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섬유화로 봐야 되느냐, 아. 그거는 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닐 수 예, 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계적 손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중환자들이 이제 그 인공호흡기를 단다 이런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이제 그런 인공호흡기들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계륵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요. 이제 인공호흡기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달아야 되는 거긴 한데 그 인공호흡기가 주는 압력이나 그런 용적 이런 걸로 인해서 바람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폐가 실제로 상해요. 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공호흡기도 가급적이면은 좀 적절하게 빨리 단기간 하는 게 좋거든요. 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이시고. 네.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거죠. 네. 그안 달면 또 이제 환자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외부적 손상에 의해서 폐 섬유화가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전에 의해서 폐가 이제 섬유화가 될 수 있고 이거는 비단 코로나 폐렴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다른 원인에 의한 폐렴 그런 급성호흡곤란 증후군도 비슷한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위험인자는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네. 일부 이제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환자가 이제 고령이거나 네. 그다음에 그 질병 이제 폐렴이 심하거나 네.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공호흡기를 오래 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른 이제 숙주인자로서는 흡연자거나 이제 만성 음주 이런 것도 위험인자로 좀 보고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흡연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주셔가지고 최상용님께서 이제 턱스크를 쓴 상태로 담배를 피면 비흡연자들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좀 이제 주실 수 있을까요? 턱스크는 네. 결국에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는 그렇죠. 거죠. 제대로 안 썼으니까 턱스크를 네. 하던 안 하던 흡연을 하는 거가 이제 간접 흡연 형태로 비흡연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그 이제 급성 코로나 폐렴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좀 섬유화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이제 코로나 초창기 때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이제 바이러스 수치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약제가 처음에 이제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네. 이제 후속 연구에서는 뭐 이제 바이러스 초창기에는 좀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연구 결과도 좀 상반되게 나오는 연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중증 코로나 폐렴에서는 사실 이 시기는 아니라서 항바이러스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건 네. 이제 초창기 때 바이러스를 잡는 거고 네. 이런 염증을 치료하는 데는 오히려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그 덱사메타존이라고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영국에서 대규모 연구로 스테로이드를 중증 환자에서 썼을 때 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그 인공호흡기 횟수를 줄이고 인공호흡기 단 환자일지라도 그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건 염증을 줄여주는 약이잖아요. 제가 스테로이드 네. 하면 이제 많이 알잖아요. 이제 네, 피부 네. 연고 이런 데도 좀 쓰고 그렇게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가 그 이미 이제 그 코로나 저희 치료하는 가이드라인에도 들어올 정도로 지금 스테로이드는 중증 환자 산소 치료 이상을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에서는 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쓰고 네네.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섬유화가 됐을 때 이런 섬유화가 이런 게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계속 있어서 그 가스 교환 장애를 일으키고 환자의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급기야는 이제 심하면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개인화의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좀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랑 그다음에 동반 질환이 많은 그런 고령 환자한테 더 안 좋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흡연이랑 뭐 대기 오염 이런 것도 가설은 대두가 있는데 아직 가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게 이제 직접적인 거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특발성 폐 섬유증이라고 해서 저희 호흡기내과 질환 중에 좀 이제 원인 모르게 이제 폐가 딱딱하게 붓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을 그 섬유화를 늦추는 약으로 이제 그 증명된 약제들이 있어요. 항섬유화제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구되고 지금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항섬유화제를 쓰는 게 이런 코로나 폐섬유화도 좀 어떻게 될까 해서 이제 소규모 연구랑 지금 대규모 임상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결과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아직은 지금 증명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폐 합병증이 생긴 환자를 조기에 색출해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제 재활 치료가 필요하면 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제 이건 작년에 이제 외국에서 연구 나온 건데요. 이건 이제 요 시점에서는 이제 환자가 생존을 해서 태어나기 전에 흉부 CT를 찍은 거예요. 찍고 나서 이제 1주 간격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란색이 이제 간유리 음영이고 이제 섬유화 파이브러스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게 빨간색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한 50% 이상 보이죠. 태어나기 전에는. 근데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비율이 조금씩 그래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 3주째 되면은 이제 많이 줄어든다. 없어진다. 뭐 없어지는데 여기 보면 있는 환자도 있겠죠. 남아있는 환자가 이제 절반 정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간유리음영 같은 경우는 3주째. 근데 이건 단기간이니까. 근데 더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한 3주째나 50% 남고 그런 섬유화 소견은 한 10%까지도 없어진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 이제 같은 환자에서 요게 이제 간유리 음영인데 이게 조금 범위가 좀 넓어져 보이긴 한데 확실히 옅어지는 거거든요. 옅어지고 요런 이제 섬유화 소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유리 음영, 그렇죠. 없어졌죠. 근데 좀 뿌연 간유리 음영으로 좀 대체되긴 했는데 그래도 요런 섬유화 소견은 좀 없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한 2, 3주째 태어난 환자들이 자기 의견 이제 CT 이런 걸 좀 외래에서 찍어서 이제 그런 자기 폐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이제 폐 기능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CT도 직접 이제 폐 기능 검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폐 기능 검사를 직접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경증이고 이건 이제 폐렴이 있는 소견. 이건 폐렴이 없는 경증. 이건 이제 폐렴이 있고 이건 아주 폐렴이 심한 중증 환자를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눴을 때 이런 이제 폐 확산능하고 이제
폐 용적 같은 폐 기능 검사를 했을 때 보통 이제 80 이상이어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인데 이 수치가 이제 80 이상이죠. 이건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그 중증에서는 60, 70 이렇게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네네. 예, 소견을 좀 그러니까 이제 퇴원할 때쯤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제 찍은 시행한 폐 기능 검사에서 이렇게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폐 기능에 확실히 좀 영향이 있다라는 네네네. 단기간에서는 말씀이시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질문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네. 한번 받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래나님, 포레님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정샤로님께서 간유리 음영과 폐 결절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예, 그 폐 결절하고 이제 이제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네네. 이제 폐 결절은 이제 그런 간유리 음영은 좀 이렇게 좀 비투명하긴 한데 좀 음영이 좀 연하죠. 예, 연하고 좀 이렇게 뭘 뿌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좀 쌀뜨물 같이 뿌려놓은 것 같이 모양 자체가 좀 모양 자체가 다른가 다른데 봐요. 네. 폐 결절은 그보다는 조금 진해요. 진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하는데 이제 뭐 이제 저희 이제 그 의학적으로 이제 간유리 음영을 동반한 폐 결절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이면은 뭐 조금 더 뭐 악성을 시사 뭐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런 게 조금 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예, 조금 그렇습니다. 다르긴 다른 거죠? 그래도.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조금 받아볼게요. 백신에 대한 질문을 아무래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종환님께서, 독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저도 의견을 오늘 주시자면. 네. 아까 기다리다가 뉴스를 좀 봤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 독감 백신을 맞으면은 이제 교차 반응처럼 이제 그 코로나에도 그게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네, 그런 네. 뉴스를 봤어요. 저도 좀 그래요? 저도 네네. 좀 뉴스를 볼 시간은 없는데 이제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좀 처음 본 거라서 네네. 좀 의아해하긴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런 뉴스 같은 거는 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거 미국에서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게 인과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결과 아마 이제 그런 백신이 부족하고 네네.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네네. 이제 좀 치료 방침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하려고 연구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결과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 또 확실하게 뭐 있다 없다라고 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이야기하기에는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변이에 대한 거를 또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포렌님께서 이제 람다 변이가 확산 중인데 백신이 좀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페루에서 지금 람다 변이가 네. 지금 또 최근에 또 네, 이제 네. 보고가 지금 되고 있고 네. 이제 그 페루라는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다르겠죠. 나라마다 다르고 이제 백신 보급량도 좀 다르긴 하겠는데 지금 그래도 중로는 빨리 백신을 좀 빨리 맞아서 왜냐면 델타 변이도 사실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는 맞았을 때 걸리더라도 네. 좀 이렇게 좀 약하게 지나간다든지 네네. 그런 이제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네네. 무증상으로 지나가고 중증으로 되지 않는다. 뭐 네. 그런 것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델타 변이, 그러니까 람다 변이가 지금 개발한 백신은 지금 사실 우한 바이러스 네. 초창기에 그 그렇죠.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네. 그거가 어느 정도 효과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중증으로 가는 거는 조금 더 안 맞은 것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네. 빨리 백신을 좀 빨리 전 국민이 좀 백신을 네. 맞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백신을 빨리 맞는 게 가장 좋은 답일 것 같습니다. 윤희님 질문도 좀 비슷하게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윤희님께서도 그 리제레논 맞으셨는데 델타 변이 효과가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좀 비슷하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고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리제논 항체 치료제로는 네. 좀 제가 잘 아는 지식이 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백신에 대한 질문을 일단 뒤로 하고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레님께서 답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개월 동안 이제 그 생존자들 3개월을 한번 그 추적 관찰한 연구예요. 그래서 55명에서 명수는 적지만 네. 그 55명을
관찰을 하니까 무려 이제 71%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CT가 이상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요? 네, 3개월이 지나도 그렇고 폐기능 검사를 보니까 25%에서도 폐기능 검사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도 아직은 조금 그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좀 발표한 연구고요. 이거 이제 그 중증 환자예요. 이건 네, 중증 네. 환자라서 뭐 심한 환자, 이렇게 대상군이 네. 어떤 대상군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네네. 이건 중증 환자라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특발성 폐섬유증을 말씀드렸지만 그 폐가 돌처럼 이렇게 변하는 그런 질환처럼 그런 똑같은 소견을 보여요. 그래서 네. 기관지가 이렇게 늘어나 있고요. 여기 보면은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벌집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게 네네. 이제 그 폐섬유증의 특징인데요. 그걸 비슷하게 이렇게 닮아가는 소견을 볼 수 있고 이게 좀 폐를 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좀 두꺼워진다든지 그런 소견을 보여요. 요 6개월 후에도. 예.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장기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의 저자들이 한번 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에 이제 위험 요소가 뭐냐, 이래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그 50세 이상의 고령, 아까 제가 좀 나이가 많으면 네.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병원 기간이 17일 이상이 되거나, 그다음에 아까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어쨌든 초기 그 CT 점수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네. 병변이 심할 때 이런 환자들이 후유증도 더 심하겠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런 거를 또 했고요. 그래서 저희 그 병원에서도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감염내과에서 한 건데 네. 좀 제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실제 우리 국내 이제 코로나19 생존자들 코호트예요. 그 환자의 폐후유증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100명 넘게. 그 100명 넘게 조사했을 때 그 환자 중에서 한 60%는 그 입원 당시에 이제 사진이랑 CT를 찍었고요. 한 30%는 사진만 찍었고, 어쨌든 그 전체 환자 중에서 80%는 폐렴이 있었어요. 이 환자를 네. 외래에서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이제 엑스레이랑 이제 CT를 이제 둘 다 이용해서 이제 CT 점수는 이렇게 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했더니 그 이제 뭐 16명 적죠. 명수는 적은데 추적 분석 완료한 16명에서 8명, 한 50%는 CT 점수가 어쨌든 0점으로 다 완전히 회복이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제 개인별로 보면은 한 4개월에서 뭐 많게는 이 환자가 좀 늦게 검사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1년 정도까지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중위수 중앙값을 보면 한 6개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돼야 이제 그 완전히 회복하는 환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323일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환자가 좀 이게 CT를 찍은 시점이 네. 만약에 좀 늦게 찍었으면은 그 사이는 모르는 거니까 네네. 그런 제한점은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네네. 이렇게 자료로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보시면은 이 환자는 이제 69세 여자고 인공호흡기를 한 4, 5일 했어요. 제가 네. 봤던 환자인데 그 이제 그 폐 변연부에 보면 이제 변연부 이렇게 염증이 오는 게 코로나의 특징이에요. 폐렴이. 네. 그래서 왔는데 이 한 4개월 동안 찍으니까 CT 스코어가 한 2점 정도로 많이 좋아졌죠. 여기 보면 이제 간유류명이 조금 남아 있어서 2점을 부과한 것 같고요. 점수가 낮으면 좋은 거죠? 네네. 점수가 네. 높으면 이때는 10점이었잖아요. 네네. 이 환자는 이제 그 65세 남자고 인공호흡기는 안 했고요. 급성호흡곤란 네. 증후도 아니에요. 그리고 초기 CT도 거의 그냥 정상일 정도로 좀 약간 간유류명이 좀 있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6점을 저희가 줬는데 이 환자 이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네네. 이제 그 한 10개월 정도 후에는 이제 0점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걸 네네. 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는 이제 그 44세 여자인데 이제 군데군데 이제 폐렴 소견이 보이죠. 네, 보이네요. 하얗게 폐렴 네네. 소견이 보이는 게 12점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 환자는 이제 그 인공호흡기까지 안 했고 이제 요즘 고유량 산소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좀 아는데 이제 그냥 보통 보는 콧줄이 아니고 조금 이제 바람도 세게 나오고 이제 고온 가습한 산소를 비교적 높은 농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고유량 산소를 한 4일 정도 달고 그냥 좋아졌던 환자예요. 이 환자도 0점까지 회복을 했죠. 4개월 후에. 네. 이 환자는 조금 병변이 좀 그 전에 환자에 비해서 좀 심해 보이죠. 간유류명이 좀 비교적 넓게 퍼져 있고 이런 환자, 그건 72세 여자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량 산소도 안 했어요. 이 환자는 그 안 네. 했는데 이 환자는 7개월 후에
많이 좋아졌죠. 뭐 이전까지 이전까지 15점이었다가 예, 이전까지. 예. 네. 이런 그 섬유화 이런 소견도 이게 없어진 걸 보면은 이게 뭐 조기 섬유화 소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이제 그 폐기능 검사도 같이 했어요. 폐기능 네. 검사하니까 요 그 흰 동그라미는 그 아까 제가 찍었던 CT 소견에서 완전 회복한 환자들. 네. 그러니까 CT 스코어 0점까지 떨어진 환자고 요 까만 동그라미는 이제 좀 CT 스코어 부분적으로 좀 영상 소견이 남아 있는 그런 환자들을 봐도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폐기능이 좋은 거거든요. 각종 네. 폐기능 수치가 좀 더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이제 80%가 아까 제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다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연구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좀 그 서울에 3차 파동 전에는 환자가 많이 없었어요. 1차 파동 대구에 많았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모집한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좀 심하지 않은 환자들이 많고 그렇겠네요. 이런 환자들이 사실 폐기능 검사하고 CT를 하려면은 걸어서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심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3차 파동 때 이제 제가 봤던 환자인데 이 환자는 80세 환자인데 이제 네. 그 인공호흡기로도 안 돼서 사실 80세는 에크모 하기가 좀 주저스러워요. 왜냐면은 그 좀 너무 고령이고 저희 네네. 국내 데이터도 80세 이상 환자들 에크모를 달면은 결과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군. 그런 게 있어서 결과가 있어서 근데 이제 아들이 좀 강력히 권유를 네. 강력히 하고 싶다고 하고 네. 이분이 회계사예요. 그래서 80세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사 사무실에도 나가실 정도로 좀 네네. 건강하셨던 분이어서 좀 에크모를 했고요. 다행히 환자는 좋아졌어요. 회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아직도 퇴원을 못하고 일반 병실에서 좀 계세요. 아이고. 이렇게 소형 인공호흡기를 아직도 못 대고 이제 네. 지금 중환자실에서는 나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환자들 최근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이게 그냥 봐도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하얀 게 이렇게 네, 좀 하얗게 보이고, 좀 보이는 그래서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섬유화가 이미 된 거죠, 이 환자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환자들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이런 음. 환자들을 더 빨리 색출을 해서 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료는 아까 인공호흡기를 할 때도 이제 저희가 할 부분이에요, 사실. 네. 중환자실 의사가 할 부분인데 좀 가급적 손상이 덜 되게 인공호흡기를 잘 이렇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금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에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해서 이제 그 폐기능 검사랑 그런 CT를 해서 조금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고위험군인지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재활 치료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섬유화제는 아직은 조금 연구 결과가 더 나와야 이런 게 이제 복용을 해도 효과가 있을지 그런 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직까지 이 항섬유화제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나요? 네, 뭐 이렇게 승인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네네. 연구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폐섬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기질화 폐렴이라고 해서 네. 아주 용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섬유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뭐 폐가 한번 딱딱해지면 이거 뭐 평생 간다더라. 뭐 그런 말도 사실은 많았는데 좀 회복하는 어쨌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기존에 이제 다른 네네. 바이러스 감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5년 주기로 지금 바이러스 메르스도 있었고 네. 사실 저희 그 특이하게 이제 저희 그 산모폐렴이라고 가습기 폐렴이라고 기억하실지 네네네네.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특수하게 그런 좀 안 좋은 네. 경험도 했잖아요. 저희 네네. 이제 그럴 때 이제 항상 이제 폐섬유화가 돼서 그때는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폐이식도 좀 하시고 그런 분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폐섬유화가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런 감염에 의한 폐섬유화는 결국에 이제 좀 좋아진 경우도 많아요. 많아서 그렇군요. 제가 네네. 그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지만 네네. 물론 이제 제가 보여드린 자료 이제 경증 환자가 좀 네. 많아서 제가 좀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계속 남냐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 경우는 좀 더 봐야 돼요. 좀 더 왜냐면 이제 지켜봐야겠죠. 네, 연구가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네. 그 기저질환, 다른 폐 질환. 근데 지금 1년 반 이상 됐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금 더 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정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폐섬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음으로는 기지라 폐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기지라 폐렴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예요? 기지라 폐렴은 이제 그 2차성 폐렴인데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 폐렴하면은 이제 세균이나 이제 그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몸에 들어와서 감염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폐렴이라는 거 이제 폐염증이기 때문에 비감염성 폐렴도 있어요. 이게 기지라 폐렴은 일종의 우리 면역에서 그런 그 바이러스나 그런 각종 그런 세균성 항원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이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2차성 폐렴 중에 이제 저희 호기내과 의사들은 흔하게 좀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항원에 의해서 면역계가 자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이전에 뭐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서 생길 수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나중에 오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저희 이제 호기내과에서 보면 이렇게 좀 코로나 폐렴이 이제 특징이 좀 변연부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 환자 이게 코로나 환자거든요. 그래서 CT를 보면은 이렇게 좀 밀집되게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간유리 음영이 좀 진하게 좀 폐경화처럼 보이는 경우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저희는 이제 보통 이게 기지라 폐렴이거나 이렇게 특징적이에요. 아, 특징인데 네네. 물론 이제 더 하려면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도 하고 폐 조직 검사도 해서 그런 걸 좀 염증을 보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입니다. 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스테로이드 아까 말씀드린 네네. 그 스테로이드를 좀 외래에서도 뭐 환자가 숨 많이 차고 하면은 좀 오래 써요. 아, 오래 쓰고 네네. 좀 용량을 좀 처음에는 좀 용량을 높였다가 나중에 네. 조금 이렇게 낮추면서 한 몇 개월 쓰기도 합니다. 네네. 왜냐면 좀 이제 스테로이드가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좀 줄여요. 네네. 그러면 줄이면은 또 다시 악화되고, 아.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다시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환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간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그런 질환인데 이제 그 코로나 폐렴이 이제 중증 코로나가 이제 스테로이드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연구도 그 영국에서 했던 작년 6월에 연구도 열을 썼어요. 열을 네. 쓰고 빨리 줄였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중환자 치료에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뭐 쇼크라든지 저희들 스테로이드를 또 심심치 않게 쓰는데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항상 이제 다른 편을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스테로이드가 2차 감염 이제 면역을 떨어뜨리고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줄이려고 해요. 좀 빨리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중증 코로나 환자에서 스테로이드를 쓸 때 어느 정도 호전되면은 양을 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지라 폐렴이 우세한 코로나 폐렴에서는 그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을 해요. 아. 예, 스테로이드를 줄였다가 또 재발하고 네. 그래서 또 다시 쓰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저희가 이제 통상적인 스테로이드 기간으로는 좀 불충분할 수 있다. 좀 부족하다. 네, 그럴 네.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런 환자들은 그 조금 스테로이드를 조금 길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이 연구도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외국 연구인데요. 네. 이게 좀 잘 안 보이지만 325명의 환자를 한번 한 6개월, 6주, 이제 퇴원하고 나서 6주에 한번 모집을 해봤어요. 네. 연락을 해서. 그래서 좀 모아보니까 한 77명의 환자에서 CT 소견이 이상한 거예요. 네. 예, 좀 이상하고 그런 환자들을 모아봤더니 기지라 폐렴에 합당하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이제 좀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보니까 폐기능 이건 스테로이드 치료 전이고요. 이게 치료 후인데 치료 전에 폐기능보다 좋아져요. 아, 네. 이거는 그 환자들 중에서 한 명 증례인데요. 이 환자 이제 57세 남자인데 보면 이렇게 CT를 6주에 이렇게 오라고 해서 찍어봤더니 이렇게 좀 기지라 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있는 거예요. 네. 그 환자한테 이제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외래에서 3주간 써보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죠, 말끔. 아. 좋아지고 이때만 해도 환자가 잘 걷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채 집에 있었대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뜀박질도 하고 네. 그럴 이 수 있을 사진상으로 정도로 봐도 확연히 좋아지죠.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섬유화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코로나 폐렴을 앓고 나서 하는데 점점 숨이 차는 게 안 없어진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병원에 내원을 해서 의사 진료를 보고 이렇게 뭐 엑스레이가 이상하면 CT도 찍어보고 이래서 이런 기지라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예. 네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제 증례예요. 이제 제가 본 환자인데 이제 52세 남자고
이제 코비드 급성 홍콜란 증후군 이제 폐가 되게 허옇잖아요. 네. 이 환자 인공호흡기를 했었고 한 5일 정도 인공호흡기하고 그 스테로이드 프로토콜대로 한 덱사메타존을 썼어요. 네. 쓰고 나서 많이 좋아졌죠. 네. 이때 당시가 이제 인공호흡기를 뗐을 때, 네. 그 기도석관을 발관했을 때 그 사진이에요. 이게 9월 1일인데 한 이틀 지나니까 환자가 숨이 차대요. 네. 숨이 차다고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아까 보신 엑스레이에 비해서 다시 듬성듬성 네. 허옇게 뭐가 보이죠. 네, 그다음에 네. C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그 변연부에 이렇게 좀 기지라페렴 소견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네. 간유리명도 좀 보이고. 네, 네. 이제 그걸로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스테로이드를 썼죠. 네. 쓰니까 이제 CT가 좀 좋아졌죠. 좋아지고 외래에서 마지막 CT 찍은 거는 더 말끔히 좋아졌어요. 네. 이게 한 스테로이드는 한 달 넘게 외래에서까지 썼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저 섬유화라고 하는 부분도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별개로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증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의 스테로이드가 이 기지라페렴에도 좀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네. 좀 근데 이제 뭐 하는 스테로이드를 거네요. 무작정 쓰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이런 진단을 내려야 되고, 네. 일단 환자가 호흡곤란이 없는데, 이제 저번에 얼마 전에 학회에서 이제 다른 동료 의사 선생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그 외래에서 이제 그런 코로나 환자를 이제 외래에서 많이 본대요. 네. 코로나 걸렸던 환자들을 네네. 이제 자기 외래에서 이제 중환자 치료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이제 호기내과 외래에서 보는데, 그런 엑스레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숨이 안 차대요. 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를 저보고 써야 되냐고 그러니까 증상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없는데 예. 네, 사진상으로만. 네.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더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그 엑스레이 네네. 소견이 좋아질 때까지.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은 약이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보면서 기회비용을 잘 그렇죠. 예. 따져야 되는 네. 또 그런 스테로이드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네. 네, 그 세 번째 주제는 네. 이제 기흉이거든요. 네. 기흉은 그 한 번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허파에 네, 네, 바람이 들어갔다. 이제 네. 그 젊은 이제 그 뭐 남자, 키 큰 남성들이 키 크고 많이 걸린다. 잘 아시는 네. 삐쩍 마르고 흡연자들이 뭐 잘 생기는 그런 기흉이 코로나 폐렴에서 때문에 생기는 거기보다는 그 폐가 더 좀 폐섬유화가 되고 또 인공호흡기하고 이러면 좀 생겨요. 그래서 빈도는 기흉. 높지가 않아요. 사실 네네. 합병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발생률은 이제 보고된 거는 많이 없지만 낮아요. 근데 이제 인공호흡기 하는 환자는 그래도 12%까지 올라가요. 왜냐면 네. 아까 기계 환기라는 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주로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양쪽보다는 한쪽에 더 잘 생기고 오른쪽에 더 잘 생긴다고 돼 있고, 그런 우리가 통상적인 그런 호흡기 질환의 위험 인자는 아니라고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기흉이 발생한 환자는 기저 호흡수가 더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중증 환자를 인공호흡기를 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공호흡기를 달면은 저희가 호흡수는 조금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네. 환자를 재우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고유량 산소도 많이 쓰거든요. 네. 인공호흡기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런 환자를 쓰면은 저희가 환자들이 고유량 산소로 유지는 되지만 좀 이렇게 숨을 많이 빈 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좀 몰아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환자들이 기흉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네. 어쨌든 기흉이 생기면은 입원 기간 길어지겠죠. 네. 기흉을 또 치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환자실 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고령자에서는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그런 합병증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외국 증례인데요.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89세 여자하고 흡연 안 해요. 흡연 네. 안 하는 할머니인데 기침을 하시고 이제 숨이 차서 이렇게 좀 숨을 좀 몰아쉬시는데, 이 환자는 어쨌든 그 병변이 심하지 않아서 인공호흡기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HFNC가 이제 고유량 산소인데요. 네. 고유량 산소를 조금 오래 했나 봐요. 하니까 이제 좀 추적 관찰하려고 CT를 찍었더니 기흉까지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까만 부분이 있죠. 네. 예, 까만 부분, 이걸 이제 저희가 종격동 기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이게 폐가 어쨌든 손상을 입어서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환자는 자기의 그런 기침과 빈 호흡 때문에 폐가 손상을 입은 거예요. 기관기를 안 했어도. 네네.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이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급성으로.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 걸 좀 아셔야 되고. 네네. 저희 증례도 보면은 74세 남자인데 중증 폐렴 환자고 이제 기경기를 했는데, 제가 좀 기경기를 빨리 뗐어요. 뗐는데 폐병변이 쉽게 이렇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공호흡기를 다시 하진 않았지만 스테로이드도 좀 더 증량해서 쓰고, 근데 다행히 환자는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는데 그 좋아졌나 보려고 CT를 찍은 거에서
이렇게 보면 그 까만 음영이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게 보이고 보여요. 다시 추적해서 찍으니까 좀 많이 보이죠. 이런 네. 거는 원래 이렇게 허옇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격동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인공기를 빼고 나서 조금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손상을 입은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다행히 이제 폐가 좋아지면 폐 손상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환자는 잘 퇴원했습니다. 네. 아, 네네. 요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폐색전증. 네네. 아, 어떤가요?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네. 폐색전증은 그 장기간 요양병원에 좀 누워 계시고 네. 이제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땡땡 붓고 하면서 그 심부정맥 혈전증이 먼저 생겨서 그런 혈전이 이렇게 날아가서 폐 혈관에 박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래 이렇게 좀 승무원처럼 좀 오래 이렇게 좀 서 있어야 되고 장기간 네네.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다리 붓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정맥 혈전증도 네. 생기고 그런 게 위험인자예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위험인자고 뭐 암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혈관에 많이 침범하고 이게 혈전을 많이 만드는 네.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폐색전증도 다른 폐렴에 비해서 좀 많이 보고가 돼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에서 높은 발병률을 갖고 있고 심지어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CT를 찍은 환자에서 30%나 폐색전증이 오. 발생된다고 할 정도. 물론 이제 이거를 일반화시키기는 네네. 어렵지만 네네. 이제 소규모 연구에서 그럴 정도로 좀 흔하다. 좀 생각보다 높다. 생각보다 좀 높다라는 네네. 거를 좀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폐렴이 심하면은 더 잘 생겨요. 그래서 폐렴이 심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코로나 폐렴은 심하지 않은데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네 이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폐색증이면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응고장애가 있을 때 올라가는 이 수치가 또 폐색증증 때 올라가요. 그래서 아. 이런 수치가 증가하면은 CT를 좀 찍어서 이건 이제 폐색전증은 엑스레이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CT를 찍어야만 CT를 알수 있기 찍어서 때문에. 그 폐색전증은 이제 항응고제라고 해서 네. 이게 혈전을 녹이는 약을 좀 써야 네, 되기 때문에 그 진단을 먼저 해야죠. 네, 그래서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CT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환자 CT를 찍는 게 이제 병원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 이렇게 좀 음압 텐트 이렇게 넣어서 아. 또 이제 좀 가야 되고 이제 네네. 동선도 다 피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네네.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환자 CT 찍기가 쉽지가 않죠. 아. 아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 증례를 보여드리면은 69세 여자고 이제 중증 코로나 환자하고 인공기를 좀 며칠 했어요. 네. 하고 나서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환자가 이제 경증 방으로 이제 저희가 옮기고 갑자기 산소 요구량이 확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제가 코를 받고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봤죠. 네, 근데 네. 이제 코로나가 뭐 이제 아까 제가 기질화 폐렴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악화됐나? 네. 그리고 이제 찍어봤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D다이머라는 그런 수치가 네. 많이 올라갔죠. 아까 뭐 응고랑 관련된 수치라고 응고랑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그쪽으로 좀 의심을 했죠. 그래서 네. CT를 한번 찍어 보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폐 동맥이거든요. 네. 동맥 여러 부위에 이렇게 검은 음영 같은 게 보이죠. 네, 이게 네. 이제 폐 색전증이 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단하고 이제 그 항응고 치료를 하니까 환자는 좋아졌습니다. 좋아져서 퇴원을 잘 했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좀 이런 거 이제 급성 합병증이죠. 그 네, 네. 폐섬유화로는 달리 네네. 태어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폐 섬유화, 그다음에 기질화 폐렴, 그다음에 기흉도 관련이 있다. 이거는 오늘 처음 들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폐 색전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만약에 코로나로 입원을 해서 완치를 받아서 퇴원을 했다.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좀 유의해야 할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래도 병원에 가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증상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시면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1년 반이나 돼서 네. 사실 저희는 이제 계속 환자를 1년 넘게 네. 보고 있잖아요. 보고 네네.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감염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천 교수님 강의도 백신에서 네. 이제 감염이 되기 전에 감염을 막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네, 1번은 근데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근데 네. 이제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감염 걸렸다. 그럼 네. 이제
사실 중증이 안 되게 기도를 해야죠. 사실. 근데 이제 또 중증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를 제가 주로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 안 되면 인공호흡기 하고, 그래서 인공호흡기 하면은 또 이제 또 어떻게 다행히 이렇게 환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그 환자들이 이제 다시 이제 퇴원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네. 이제 그 중증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네네. 일단은 본인이 이제 좀 운동 능력이 처음엔 떨어져요. 네. 처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중증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나는 이제 몇 개월 됐는데 아직도 너무 숨이 차다. 네네. 그러거나 이제 뭐 좋아졌다가 또 다시 좀 숨이 차다. 아, 숨이 차다. 이거 좀 유의 깊게 네, 봐야 숨이 찬 되겠네요. 거를 좀 유의 깊게 네네. 봐야 되고, 물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중증이면은 대학병원 이상에서 진료를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외래 추적 관찰을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끝났어도 이제 외래를 오셔서 네. 한번 사진을 찍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아, 네, 네네. 사진을 찍어보고 저희가 이제 의사가 필요하면 CT도 찍어요. 네네. CT도 찍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섬유화라든지 네. 이제 기질화 폐렴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집에 계시지 마시고 네. 이제 폐기능 검사도 좀 해보고, 네, 그래서 네. 그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는 이제 중환자 보는 의사도 외래는 안 보지만 이제 네. 외래 보신 교수님들이 항상 이제 질문 받는 게 장기적으로 내가 어떨 것 같냐. 그거는 네. 아직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아직은 알 수 근데 없지만 우리가 이제 기존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감염이 있었잖아요. 네, 메르스도 네. 있고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생각 외로 많이 좋아지세요. 예,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이게 좌절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폐가 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위험 인자를 찾는 이제 입원 당시에 어떤 요건 때문에 그 섬유화가 되는지는 지금 저희 병원도 참여하고 있지만 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기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아주 먼 그런 걸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한적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오늘의 그런 강연을 잘 들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선생님. 네, 예방입니다. 네, 방역수칙 철저히 잘 지키셔서 얼른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방송 해주셔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유익한 내용 강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거든요. 지금 70분이나 보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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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네.